전 세계의 눈이 쏠리고 있는 잭슨홀 미팅, 무엇인지부터 전망까지 핵심만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잭슨홀 미팅은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는 경제 정책 토론회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열리고 파월 의장은 한국 시간 기준 오늘 금요일 오후 11시 5분에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왜 모두 잭슨홀 미팅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 후 S&P 500 지수는 하루 새 3.37%나 급락했고 이후 약세를 지속하며 10월까지 고점 대비 20%가량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보통 금리 인상 신호는 증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주식 등의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특히나 당시 물가가 안정조짐을 보였기에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는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등한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그 여파는 더욱 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월의 말은 그대로 실행되어 미국 금리는 당시 2.5%에서 현재 5.5%까지 올랐죠. 작년만이 아니라 잭슨홀에서의 폭탄 발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나왔어요. 그리고 폭탄 발언이 아니더라도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꼭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입니다. 해당 기간 변동성에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중요하기에 정책 방향성에 대한 여러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발언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올해는 작년처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폭탄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아요. 최근 경제 지표가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데다가 시장 금리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강한 통화 긴축 메시지를 낼 이유가 적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장에 미칠 충격 또한 지난해와는 상황이 달라서 큰 급락을 가져올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 작년에는 미 증시가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금리를 빠르게 올리지 못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어 반등세로 돌아선 상태였죠. 하지만 최근 증시의 경우 과열 국면이 다소 진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급락은 없을 거란 겁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올해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강력한 긴축을 외치기보단 경제 지표 변화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진 않았기 때문에 통화 완화적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적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번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립금리입니다. 연준이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통화정책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중립금리가 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자연 이자율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도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금리입니다. 즉, 경제 부양, 긴축, 어느 쪽도 아닌 금리 수준이 바로 중립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원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면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낮아서 경제가 부양되는 상태인 거겠고, 경제 침체 상태라면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너무 높은 상태인 거겠죠. 연준은 현재 명목 중립금리를 2.5% 안팎으로 보고 있어요. 장기 인플레이션을 2%로 전망하고 있으니 실질 중립금리는 0.5% 안팎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명목과 실질 지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임금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명목 임금이 4% 올랐다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5%라고 하면 임금 상승률이 높아 보여도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률이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이게 실질 임금 상승률이 됩니다. 즉, 명목 중립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빼면 실질 중립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구조적 변화로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준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중립의 기준점이 더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금리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증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 그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가 미국의 높은 경제 성장세입니다.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도 경제 성장이 견조하다는 것은 올린 금리가 그다지 제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재정 적자와 정부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입니다. 계속해서 정부가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채권시장에서 국채 공급이 늘어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국채를 많이 찍었음에도 팔기 위해서는 금리를 충분히 많이 줘야 매력적이겠죠.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근거가 되는데요. 이제까지 일을 하며 저축을 하던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소비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이와 유사하게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뱅가드 투자전략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실질 중립금리가 기존 0.5%에서 현재 1.5%로 상승했다고 분석했고, 연준 내부에서도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미국만이 아닙니다. 당시 캐나다 중앙은행 부총재였던 폴 보드리는 6월 연설에서 팬데믹 이전보다 금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적으로 높은 금리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주장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연준의 핵심 인물들은 좀 상충되는 입장인데요. 4월 IMF는 인구 고령화와 지지부진한 생산성을 근거로 미국 실질 중립금리는 1%보다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는 최근 연준 컨퍼런스에서 중립금리를 높이는 게 놀랍진 않겠지만 세계적 고령화가 저축을 늘려서 결국은 중립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경우 근본적으로 이 중립금리의 개념에 따라 정책을 펼치는 것 자체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중립금리와 같은 추정치에 기반해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보고 있기도 해요. 확실한 것은 이번에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는 식으로 언급이 된다면 지속적 금리 인상이 예상되므로 증시에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 불리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타겟인 2%까지 빨리 낮추는 것, 그냥 천천히 낮추는 것, 아니면 새로운 타겟 인플레이션을 설정하는 것이 그건데요. 각 그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볼게요. 넘어가기 전에 티밀하우스가 짚은 중요한 포인트. 연준이 올해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이 한 가지만 덧붙이고 갈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2%까지 빨리 낮추자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타겟까지 너무 느리게 가는 것은 연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침체가 좀 발생하더라도 지금 살짝 아픈 게 낫다는 겁니다. 그냥 천천히 낮추자는 사람들은 2%까지 빠르게 추진하는 것보단 약간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면서 경기 둔화가 때때로 오면 인플레이션을 조금씩 낮추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하자고 얘기해요. 이에 대해 몇몇 연준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3% 미만이 되면 이 전략도 말이 된다고 밝혔지만 현재처럼 그 이상의 수준이라면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요. 새로운 타겟 인플레이션 설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2%까지 굳이 가야 되냐, 3% 정도를 새로운 타겟으로 잡아라 하는 입장인데요. 계속해서 2%는 절대적 숫자가 아니라 임의의 숫자일 뿐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걸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파월은 지난해 가을 이 옵션은 고려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상황입니다. 번복할 수도 있긴 하지만요. 제 개인적 의견은 고정 댓글에 적어줄게요.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테니 참고만 해주시고 다 같이 곧 있을 파월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며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변동성에 유의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거래소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선물 거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께서 요청을 주셔서 관련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많이 중요한 이슈라서 부득이하게 이 영상 먼저 만들어서 전달드려요. 다음 시간에 거래소 매뉴얼과 왕초보를 위한 차트 기초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